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요, 현실에서 점프하고 싶다면 바꿔야 할 것 4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지금보다 점점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싶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좋은 인생을 더 이렇게 점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그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고, 계속 후퇴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생각했던 그대로 계속 생각하는 그런 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훨씬 더 나은 어떤 경제적인 여유, 특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 여유를 누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 어떤 생각 습관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알아봄으로 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바꿔나가자. 어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실에서 완전 점프하기 위한 어떤 생각 습관, 바꿔야 될 생각 습관 첫 번째.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남 탓을 하지 않는데요. 남 탓. 이렇게 딱 들으면은, 나 어제도 남 탓했는데, 오늘도 남 탓했는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그거를 탁, 스탑! 멈춰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이제 남부터 원망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때문이야. 누가 그랬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사업 실패해놓고도 그때 그 선배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 괜히 나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막 엉뚱한 사람한테 이제 화풀이 하는 거죠. 핑계대고. 그런데 이제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각 습관은 일단 남 탓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습관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원인이고 내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이 늘 바탕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누구 탓을 하면 내가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더 마음이 괴롭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특징을 보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괴롭히지 않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남 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 안 되더라도 사람은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남 탓을 안 하니까. 동업을 했어요. 일도 잘못되고 돈도 날리고 동업한 사람과의 우정까지 깨지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닌 거죠. 예전에 이제 지인이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동업자한테 이제 속아서 다 정리하는 와중에 자기만 아무것도 못 건진 거예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라서 굉장히 어려움 없이 늘 살아왔어요. 옛날부터 쭉 살아왔고 결혼해서도 그렇게 살다가 제 지인, 그 와이프 사업이 갑자기 망하는 바람에 아주 이제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제 이사 가서 이후로는 계속 이제 어렵게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참 대단한 게 뭔가 하면 단 한 번도 아내 원망을 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당신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어! 라는 식으로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때는 애들이 어렸을 때고 지금 애들이 다 장성했는데 그 애들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자기네 집은 원래 그렇게 이제 좀 작은 아파트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는 별로 부자가 아니야 이렇게 사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할머니가 애들한테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원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애들이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우리가 원래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엄마가 뭘 이렇게 해서 막 망해서 누구한테 속아서 망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라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누가 그래? 할머니가 그랬어. 아니야, 할머니가 잘못 알고 계셔. 엄마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잘못되고 뭐가 망하고 이런 게 절대 엄마 탓이 아니야. 그때조차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은 이제 점점 계속 일을 하니까 예전보다는 이제 훨씬 더 나은 형편이 됐어요. 비록 이제 원상복구가 되진 않았지만 점점 더 나은 형편이 돼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애들이 반듯하게 크고 그리고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가정의 평화가 있는 건 그 남편 덕이었던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탓을 하지 않는. 탓을 한다고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요? 부부 사이만 나빠지고 애들도 이제 뭐 삐뚤어지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지켜야 될 것은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그런 화목, 관계 이런 것들이다. 지금 이제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어쨌든 그런 역경을 겪고라도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너무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두 번째 뭔가 하면,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대요. 뭐, 손흥민 선수가 광고 하나를 하면 얼마일까? 유현진 선수는 얼마일까?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좋겠다. 연봉이 거의 천문학적이래. 이번 금메달리스트는 또 상금이 얼마래. 무슨 복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과정에 집중한다는 거죠. 대체 그렇게 우승을 할 수 있는 데는 몇 년이나 훈련을 한 건가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한 건가요?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정을 중시해야지. 이미 과정을 중시한다는 건 뭔가 하면 이미 결론은 성공이야 라는 거를 전제하에 생각하기 때문에 과정을 중시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예전에 그 농구의 전설, 미국 그 농구의 전설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승을 못한 거예요. 그 시즌에 이제 우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굉장히 새롭게 마음을 먹고, 그래, 내가 제일 일찍 일어나겠어. 제일 일찍 일어나서 식당, 이제 합숙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식당이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제일 먼저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겠어.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우승을 못했으니까 그 막 쓰라린 마음에. 그래서 딱 식당을 내려갔는데 거기에 자기보다 이제 선배, 더 잘하는 정말 그야말로 에이스 그 선수가 이미 다 운동이 끝나고 훈련이 끝나고 땀이 뒤범벅이 된 상태로 무릎에 막 얼음팩을 찜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는 이 선수들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겠어가 목표였는데 그 선수는 이미 밥 먹기 전에 모든 훈련이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선배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 느꼈대요. 이제 그 우승을 하지 않아도 지금 이제 실패한 상황이었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또다시 저렇게 어떤 이렇게 막 도전하고 그런 어떤 그 선배가 굉장히 큰 힘이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어떤 실패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가 그 사람이 정말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가름 나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실패에 대해서 이거 실패도 성공을 하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단히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떤 상황이 좀 잘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정말 집중하고 어차피 이것도 어떤 그런 성공을 하는 자양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든지, 누구의 성공을 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그 과정에 집중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부자들은, 특히 부자들은 행복이 돈이 아닌 거를 정확히 알고 있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돈을 버는 시간에 몰입하느라 다른 좋은 행복한 일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면서도 동시에 나를 행복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결국 이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행을 가자. 가족여행이 소원이다. 그러면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런 경험을 누리는 게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한대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결코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뭘까? 아주 작은 그런 행복을 찾아서 아무리 바쁘지만 잠깐이라도 정말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런 어떤 여유를 곳곳에서 빼는 게 굉장히 우리를 이제 성공하게 하는 그런 아주 우리의 현실을 더 점프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생각 습관이라고 합니다. 다들 가치관이 다르긴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새로 나온 어떤 신형, 아주 큰 TV를 살 거냐,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정말 아주 럭셔리한 정말 그야말로 풀빌라를 한번 빌려서 여행을 가볼 거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행복하다는 거는 가족들과의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을 내가 만들려고 노력하는 데서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풀빌라예요. 자,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올까요? 부자들은 학력에 집착하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성공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정받고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가 제대로 있으면 되는 세상이죠. 학력에 이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공부 안 한다고 그걸 억지로 시키는 것 때문에 부모도 불행하고 애들도 힘들고 서로 관계도 나빠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이들의 가능성을 다 싹을 싹 잘라버린다는 게 이게 아주 이제 위험한 부분인 거죠.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정말 학력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딱 버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를 같이 고민해서 그쪽으로 아이를 믿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도 나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막 친구들이랑 예전에 한번 모여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애들 영어학원, 유치원 때부터 그 영어학원 보냈던 그 돈을 다 모았으면 차라리 지금 공부 안 할 거였으면 그렇게 사업자금으로 모아서 그냥 사업하라고 주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왜 그때 그렇게 비싼 영어 학원을 보내느라고 난리를 쳤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학력에 집착해서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들이 좋다는 어떤 기준, 그런 학력 이런 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뭐지? 좋아하는 거 뭐지? 이런 거를 집중해서 나의 어떤 이제 그런 자존감도 올리고 그리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나의 어떤 그런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현실에서 점프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생각 습관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십시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